네, 조금 전에 이걸 꼭 읽어달라고 하면서 준 메모 편지입니다. 이 서명은 대책위에 큰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일인 2월 28일에 맞춰서 2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참 절절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젊은이가 망망대해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젯밤에 저한테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 때 틀어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산도 잃고 꿈도 잃고 모든 걸 잃었다 뭐 이런 취지.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경향이 아주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굶어 죽을 자유,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 고리 사체를 쓸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방치라고 합니다. 보통 방임, 방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그런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 그럴 때는 뭐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 큰 고통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 또 지원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110%, 120%, 심하게는 250%까지 되지만 대한민국은 50%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사실은 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또 가게가 갚지 못하는 부채를 대개는 정부가 인수해서 대량 인수해서 다 소각하거나 면제를 해주거나 이런 회생 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는 대신에 다수의 우리 서민들 금융 채무자들의 빚은 줄어들죠. 결국 그 부분에서는 국가 부채는 조금 늘어나지만 국가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개인들의 부채와 결국 국가 부채 문제는 상관관계에 있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전세 피해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전세 피해도
사실은 국가 제도의 미비함이나 또는 불비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고 또 개인들은 그에 따라서 다시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저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는 거의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거나 거의 도움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1 제도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핵심은 그거죠.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거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 중에 일부는 구제를 좀 해주고 그걸 정부가 책임지고 구상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그건 국가가 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은 하기가 싫은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각자가 책임질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 복지에 대한 이 소위 지금 현재 여당, 정부 여당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 이런 식의 아주 한심한 표현을 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약속된 겁니다. 여야 간에. 일단은 급하니까 이 법을 만들고 좀 부족하면 좀 실효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다. 이렇게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의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저는 선구제 후 구상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좀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좀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약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 줘야 국가를 믿고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오다가도 얘기를 들었지만 허그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해지를 한다고 해요. 또 지금 보상 신청을 하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물론 재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중에 또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런 기회에 저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체불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뭐 각자 알아서 망한 회사 다닌 네 죄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지냐 이래서 다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는 책임져주고 그 위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자라는 합의가 돼서 지금 그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죠. 체불임금 때문에 뭐 나 죽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집값이 좀 더 떨어지고 나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는 점점 늘어날 거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 우려됩니다. 특히 그 피해자가 20, 30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또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번 국회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데 결국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더 들어서 저희 취합을 하고 정부 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법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